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종목 이상형 월드컵인데요. 어떤 종목 자리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다음 중 지금 투자하기에 가장 매력적인 종목을 고르시오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이 시장에서 주목받는 핵심 종목들을 토너먼트 방식으로 1대1 비교 분석이 들어가는데요. 이 시점에서 가장 투자 가치가 있는 종목들을 찾아내는 유형입니다. 네, 종목 이상형 월드컵 4강 종목들 공개해봅니다. 네, 오늘 바이오의 호재가 겹겹이 쌓였습니다. 두 종목이 먼저 자리했는데요. 먼저 ABL 바이오입니다. 미국 일라일릴리로부터 기술 수출 선급금을 수령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585억 원에 달하고 지분 투자금은 20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혀졌는데요. ABL 바이오는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연구 개발에 쓴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호재에 오늘 6%대 강세 시현했습니다. 네, 이번은 온코닉 테라퓨틱스 자리했습니다. 무려 15%대 상승을 보였는데요. 자큐브의 매출과 기술 이전에 대한 수익이 예상보다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로써 실적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고요.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2만 원을 넘겼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두 종목이 자리했고요. 이어서 3번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날아올랐죠.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노무라 증권에서는 내년도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내년에도 K반도체가 메모리 시장을 이끈다는 분석인데요. 특히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노타입니다. 삼성전자의 수혜를 받는 종목이죠.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GPU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갤럭시 시리즈에 탑재되는 엑시노스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그동안은 외부에 의존해왔다면 이번에는 독자적인 GPU를 선보인다고 밝히면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수혜가 예상되면서 12%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종목 살펴봤는데요.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이 끝까지 살아남을까요?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세요. 자, 오늘도 이렇게 4가지 종목 후보군이 제시가 됐고요.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첫 번째 대진은 ABL 바이오 대 온코닉 테라퓨틱스, 제약바이오 종목들끼리 붙게 되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대 노타입니다. 크게 묶으면 AI 쪽으로 묶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ABL 바이오 대 온코닉 테라퓨틱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대 노타도 마찬가지고 일단 그 사이즈감은 많이 다릅니다. 앞에 나온 종목들이 워낙 또 대형 종목들 그리고 대장주로 불리는 종목이다 보니까 과연 두 분께서는 정석대로 대장주 쪽으로 선택을 해 주실지 아니면 작은 종목에 숨어있는 비교적 작은 종목에 숨어있는 기회를 노려보실지 자 먼저 ABL 바이오 대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선택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답 만나보시죠. 오, 나뉘었습니다. 자, 우리 이 과장님이 ABL 바이오 써주셨고, 이 대표님이 온코닉 테라퓨틱스를 써주셨어요. 자, 일단은 우리 과장님에게 먼저 들어볼 텐데, ABL 바이오 적어주셨어요. 정석대로 하면 사실 ABL 바이오 쪽에 조금 더 마음이 가긴 합니다. 네, 정석대로 하면 ABL 바이오가 맞는데, 저도 금방 차트를 봤는데, 온코닉이 더 많이 갈 것 같기도 한데 네, ABL 바이오 JP모건 헬스케어가 일단은 첫 번째 모멘텀이긴 합니다. 아마 1월 13일쯤에 발표를 할 게 컴패서 테라퓨티스죠. 이 회사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제 ABL 111에 이제 관련해서 단도암 2차 치료제 임상 결과 이제 발표를 하게 될 텐데 ABL 바이오의 가장 첫 번째 이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이제 파이프라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좀 긍정적인 데이터가 좀 나왔던 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의 첫 번째 모멘텀이 좀 부합받을 수가 있고 물론 이번에 그 릴리 쪽에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이상훈 대표가 얘기를 했죠. 이번에도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지금 수많은 빅파마들이 미팅 요청을 세도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2건이 이제 기술진이 나왔죠. 첫 번째가 GSK이고 그다음이 일라릴리입니다. 두 회사를 동시에 그때 이제 미팅을 하고 그다음에 3개월 뒤에 첫 번째 GSK 이제 계약이 나왔고 6개월 뒤에 릴리가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ABL 바이오 항상 이상훈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MTA 계약이 필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MTA 계약, 테스트 계약이라는 거죠. 테스트 필요 없이 이미 사노피가 검증을 했고 GSK가 검증했고 전 세계 1위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시가총액 1위 업체인 릴리가 검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모달리티 확장성에 따라서 여러 빅파마의 컨택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과연 물론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바로 계약이 나오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세론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좀 기회라고 보이고 있고 지금 그만큼 ABL 바이오 여러 파이프라인이 특히 BB 플랫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그랩바디 이제 T와 같은 면역 항암제 쪽으로도 좀 확장성이 좀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ABL 바이오가 한 개의 모멘텀이 끝이 아니다. 이게 최근에 아마 12월에 전임상 IND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게 ADC 이중항체거든요. 이게 작년 6월 달에 1,400억 관련해서 이제 3자 배정으로 이제 자금을 조달을 했던 게 이게 ADC 이중항체인데 최근에 일본의 다케다 제약이 중국의 이노반트와 12조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프런트 계약금만 1조를 받았죠. 내년 3월쯤에 이제 ABL 바이오가 ADC 이중항체 2개의 파이프라인을 임상 1상에 진입이 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임상 1상을 진행하는 회사 없습니다. 결국에는 ABL 바이오가 추후에 여기서 기술 이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봤을 때 아까 말씀대로 정석대로 하게 되면은 사실 내년에 제2의 RTO제는 ABL 바이오가 맞다라고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저는 끌고 가자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제약바이오 쪽에 투자 성향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게 과거에는 뭐 잠깐 반짝 이런 거를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 요즘에는 기술에 대한 그 가능성을 보고 우수력을 보고 투자를 하고 꽤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분들도 분명히 제 주변에도 있고요. 그래서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장기 투자자분들도 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초에 주가가 3만 원대 수준에서 지금 19만 원, 20만 원 수준이니까 정말 올해 한 해 뜨겁게 달군 종목이다. 그런데 내년에도 또 한 번 남아있다. 뜨겁게 달굴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어주셨습니다. 자, ABL 바이오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차트로 봤을 때는 온코닉 테라피틱스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라는 말씀을 붙여주셨어요.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네, 저도 또 차트를 보면 ABL 바이오도 굉장히 좋고 워낙 뭐 좋은 기업이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서 온코닉 테라피틱스라는 종목들은 좀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인 자큐보 때문에 현금 고간이 굉장히 두둑하게 좀 채워져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자큐보가 이제 구강붕해정이라고 해서 입에서 물 없이 녹이는 제형도 새로 출시가 되었고 지금 글로벌 26개국에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는 지금 중국에서 임상 3상을 마치고 풋모커가 신청을 8월 달에 또 진행을 한 그런 기업이라서 글로벌 시장의 확장 흐름들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면서 고간을 쌓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상승세가 나온 건 자큐보에 대한 상승보다는 지금 항암제 내수파립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부분인데요. 항암제 내수파립은 기존의 췌장암 그리고 자궁 쪽의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임상 2상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임상 2상 위암까지도 적응증 확대시키겠다라는 부분들 IND 지금 신청이 승인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임상 2상을 진입하는 적응증 확대 라인이 또 더 커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항암제 내수파리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은 지금 자큐보가 현금 고간을 두둑하게 가져가면서 이제 신약에 대한 모멘텀과 그리고 기존 제약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출 확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미래 성장에 대한 동력과 그리고 일단 좀 제약바이오 하면 우리가 돈을 잘 못 버는 기업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보여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시세가 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흐름이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어느 정도 좀 유입이 되면서 상승세가 나왔는데 전에 고점이라고 불렸었던 그러니까 이 종목에 굉장히 좀 저항으로 작용했던 가격 라인을 오늘 좀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저항이 계속 이 가격 라인에서 좀 막혀있는 부분이었는데 시원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21,800원의 종가를 형성하면서 어느 정도는 가격적으로도 돌파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이 더 열려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항암제 시장은 뭐 지속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쪽이고 임상 1상, 전임상이 아닌 임상 2상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온코닉 테라피틱스도 지금 구간에서는 주봉과 월봉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첫 대진부터 1대1로 의견이 나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시청자분들께 의견을 좀 여쭤봤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68대 32, 그러니까 7대 3 정도로
ABL 바이오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좀 달라진 확실히 제약 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반영이 된 결과가 아닌가 싶고 워낙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다 보니 그리고 알테오젠이 빠져나간 이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또 자리 잡을 ABL 바이오기 때문에 기대가 더 많이 더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온코닉 테라퓨틱스에 대한 뭐 설명도 잘 들으셨을 테니까 투자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대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시총 차이가 더 많이 납니다. 삼성전자 오늘의 급등으로 인해서 이제 700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노타는 이제 한 9천억 원 정도 됩니다. 시총으로만 따지면 온디바이스 AI 쪽 테마가 같이 엮여 있는 노타인데 삼성전자가 워낙 이제 신고가 흐름이다 보니까 이것도 정석으로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쪽으로 투심이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또 모릅니다. 우리 두 분은 의견이 나뉠지도요. 자, 두 분의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들어주시죠. 자, 오늘은 뭐 컨셉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정석 대 기회를 노린다.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삼성전자를 먼저 그래도 들어봐야겠죠? 네. 만약에 이따가 이지은 대표님의 얘기에 제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점 제가 아까 PD님께 말씀드렸고 먼저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면 물론 우리가 사실 뭐 기술적 차트 뭐 얘기를 하지만은 부담스러울 수는 있죠. 근데 펀더멘털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지금 아마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던 목표가중에 가장 아마 높은 게 17만 원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는 실적으로 이제 계속 꾸준히 올라올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파운드리와 관련해서 펀더멘털이 반영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상반기까지 한 4조 한 4천억 정도 적자가 나왔었고 생각보다 내후년이 아니라 내년에 파운드리 쪽에 흑자 전환이 생각보다 빨리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갤럭시 S26 이제 엑시노스 이제 2600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우리가 이제 갤럭시 이제 폴드 플립 쪽으로 먼저 들어왔습니다. 결국에는 예전에 우리가 2년 전에도 2022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뭐 GOS 발열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부에서 너네 거 안 쓸래? 우리 그냥 퀄컴의 스냅드래곤 쓸래? 하면서 이제 그동안 파운드리가 굉장히 좀 안 좋아졌다가 결국에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S26에서 엑시노스 2600이 수율이 굉장히 나와준다? 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거는 완전히 좀 시장에서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분위기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TSMC가 워낙 이제 엔비디아나 뭐 애플이나 여러 고객사들의 이미 그 풀캐파가 꽉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뭐 AMD도 그렇고 뭐 퀄컴도 그렇고 뭐 여러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결국 삼성전자 쪽으로 지금 물량을 계속 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AI5 칩이 아마 조만간 양산이 좀 시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파운드리 수익이 올라와 준다. 내년에 지금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최대 보는 게 지금 116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증권사에서 100조대가 사실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반도체가 대략 한 70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4분기 실적 아마 다음 달 1월 8일쯤에 전년 실적 발표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론이 2026년 기준으로 2분기 회계 기준이죠. 이게 9월달, 10월달, 11월달 기준입니다. 이게 9월달부터 메모리 가격이 완전 초반부터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4분기 실적은 거의 한 20조 원 가까이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15조, 18조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수급적인 요인들이 이제 우리가 사실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내년 상반기 때부터 이미 올해 연말까지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이미 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신규 편입 이슈들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차트 보지 마시고 내년 되면은 20만짜리 목표가 리포트도 나오게 될 거고 그 분위기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제 또 주목받았던 게 이제 노무라 증권의 전망과 목표 주가였는데 16만 원 목표 주가 제시했고 영업이익 말씀하신 것 중에 아마 제일 높은 것 같아요. 133조를 언급을 했고요. 이 슈퍼사이클이 최소 2027년까지는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 16만 원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다라고 그러면은 해석을 제가 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저 지금 가격대도 무난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 2020년인가 21년도에도 삼성전자가 12월 달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가가 올라왔었죠. 물론 최근에도 그러긴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와 그 메모리 가격 그리고
그리고 1월이나 2월쯤에 엔비디아 HBM4 이제 컬 테스트 통과 여부가 사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같이 한꺼번에 조금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가파른 상승세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야기를 들어봤고, 자, 여기에 맞설 700조 코끼리, 700조 골리앗에 맞설 이제 노타에 대한 설명을 들어봐야 할 텐데, 노타는 사실 시청자분들이 조금 낯서실 수도 있는 게 11월에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그 초반의 흥행 돌풍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첫날 240%, 그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날 또 상한가 하면서 굉장히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은 종목이기도 하단 말이죠. 지금 시총이 한 9천억 원 가까이 되는데, 삼성전자와 맞설 매력 뭡니까? 오늘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바로 삼성전자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올라온 건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엑시노스 관련해서 GPU 독자 개발 소식이 나왔고, 이 회사가 엑시노스 기반 AI 연산 최적화 기술을 삼성전자와 지금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나온 소식에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주로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고, 이 회사의 기술력은 이제 AI 비만약이라고 해서 보통 AI 같은 경우에는 똑똑해질수록 덩치도 커지고 무거워지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경량화해서 최적화된 모델을 만들어주는 그런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보면 결국에는 AI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커지고 하면 할수록 이 부담스러운 이 무게와 이런 덩치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최적화하고 줄일 수 있느냐, 경량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기술을 가져가기 위해서 많은 이제 뭐 시작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인수하려는 노력들이 있는데, 노타가 해외 시장에서 갖고 있는 이런 기술력을 우리나라 기업에서 가지고 있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노타 그 CEO분이 인터뷰한 걸 봤더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쪽에서 이 기술에 대해서 너무 탐나다, 넥츠프레소라는 이 플랫폼 기술을 우리가 인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독자적인 길을 가고 싶다, 그래서 인수를 거절했다라는 이야기의 인터뷰를 제가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술력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굉장히 필요하고 인기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이슈빨로 지금 12%에 넘는 시세로 종가 마감이 됐는데, 추세 자체가 다시 한번 전환이 되면서 좀 상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명확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AI가 고도화될수록 이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더욱더 필요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 줄로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괄목할 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그만큼 시장에서의 평가가 굉장히 좋게 이뤄진 만큼 오늘 삼성전자발 이슈로 인해서 이 박스권의 가격대를 좀 돌파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자랑 고민을 하다가 비슷한 결을 갖고 있는 노타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연관성이 있는 두 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1대1로 의견이 나뉜 상태에서 어떻게 좀 올려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이화준 과장님께서 설명 들어보고 바꿀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마음이 좀 변하셨어요? 아니면 시청자분들께 한번 의견을 여쭐까요? 저는 그냥 삼성전자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정말 잘해주셨는데 예. 안정적인 걸 택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이 시점에 연말 연시에 삼성전자 사야 돼요, 노타 사야 돼요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로 역시나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래서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의견을 물었는데요. 이번에도 7대3 정도의 비율로 안정적이고 대장격인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빠르게 결승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대 ABL바이오, ABL바이오 대 삼성전자가 됐습니다. 종목에 대한 매력들은 앞서서 소개를 다 해주셨고, 아마 이게 섹터 대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뭐 이런 주제로도 전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과연 어느 쪽을 더 유망하게 생각을 해주실지 빠르게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ABL바이오. 지금 뭐 오늘 기세로만 보면 삼성전자의 기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만, ABL바이오는 그 안고 있는 한 방이 있죠. 늘 소식 들렸다 하면 확 상한가까지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이번에는 의견이 통했습니다. 두 분께서 함께 ABL바이오를 적어주셨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설명은 잘 해주셨고, 우리 이 대표님이 골라주신 종목들이 결승에 못 갔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ABL바이오 쪽으로 더 의견을 주신 건데, 왜 고르셨습니까?
ABL 바이오가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탄력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좀 유망하게 봐야 되는 섹터를 반도체를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 반도체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장 막판의 움직임을 보면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오전에는 좀 주춤했다가 오후 들어서 다시 한번 힘을 받으면서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좀 수급 쏠림을 받아가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게 장 초반에 만약에 제약바이오가 움직였으면 제약바이오 기업들보다 반도체가 유망하다고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장 막판에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여줬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에도 이 시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ABL 바이오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화정 과장님 그 보드 한 번만 다시 들어주시겠어요? 저희 네. 시청자분께서 네. 그 보드 상단에 보면은 내년에 코스피 6천 간다 이렇게 써 두셔놓고 네. ABL 코스닥 대장주를 꼽으시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일단은 ABL 바이오가 알테오젠이 이제 코스피를 가게 되면은 코스닥 시총 1위가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코스피 6천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대다수의 대형주 단이 내년에는 뭐 주주하는 정책이나 뭐 3차 상법 개정안이나 뭐 환율에 대한 뭐 동향이나 전반적으로 사실 뭐 코스피 6천을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은 좀 준비는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대신 삼성전자보다는 사실 ABA 바이오가 좀 단기적인 모멘텀이 JP모건 헬스케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일단은 그리고 오늘 이제 112 관련해서 805억이죠. 그게 이제 기술료 수령했다는 거는 바로 4분기 실적으로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실적과 기술 이전과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일상에 대한 진입들이 아마 좀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ABA 바이오를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제 20만 원 벽에 부딪혀서 번번이 좀 못 넘거나 혹은 넘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인데 목표 주가 어느 정도까지 잡아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30만 원까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 좀 생각하고 50%?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삼성전자도 지금 한 11만에서 16만 원만 가도 50%긴 하지만은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ABA 바이오가 좀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내년에도 충분히 뭐 15만 원 이상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15만 원, 그리고 ABL 바이오도 30만 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이상형 월드컵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이제는 2번, 3번 문제가 남겨져 있는데요. 먼저 2번 섹터에 대한 매력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